이미 한국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던 한 영국 교수는 이번에도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펜턴 교수라고 해요. 이번에 또 한국으로 여정을 떠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 마음은 지난날의 기억과 약간의 씁쓸함으로 무거웠어요. 늘 저는 제 조국인 영국이 최고의 교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젊은 시절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많은 좌절감을 주었어요. 복잡한 거리에서 길을 잃고 표지판이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무서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응급 서비스도 느리고 체계적이지 않다고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기억들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 아직도 한국이 제가 상상했던 것만큼 좋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에서 저를 한 회의실로 불렀어요. 대학 측에서는 한국의 현대교통 시스템을 연구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많이 변했고 영국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있다는 거죠. 제 첫 생각은 왜 제가 나쁜 경험을 한 곳으로 다시 가야 하나요? 였어요. 저는 그 오래된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별로 기대되지 않았어요. 과거를 계속 생각하는 것이 지치고 한국이 제게 진정 인상 깊지 않았다는 생각에 약간 화가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의무감을 느꼈어요. 저는 교통 전문가로서 다양한 시스템을 배우고 그 지식을 나누는 일이 제 역할이었어요. 동료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초대를 했고 새로운 놀라운 발전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약속도 해주었어요. 의심이 조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여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짐을 싸고 노트를 챙긴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어요. 마음 한켠에는 머뭇거림과 호기심이 공존했어요. 비행기에서 저는 지금의 한국이 어떨지 상상해 보았어요. 예전의 기억 속에 혼란스러운 거리와 어설픈 대중교통이 떠올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방문 이후 세계는 얼마나 기술이 변했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어쩌면 한국은 교통 시스템을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비록 예전 인상의 그림자가 아직 남아있었지만요. 긴 비행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분주한 거리와 밝은 불빛들을 상상해 보았어요. 깨끗한 도로, 스마트한 신호등, 서로 인사를 나누며 미소 짓는 친절한 사람들이 보였어요. 심지어 현대적인 지하철에 앉아 부드러운 승차감과 목적지를 알려주는 디지털 화면들을 보는 모습도 그려졌어요. 저는 예전에 제 생각이 틀렸는지 한국이 정말 많이 변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이 아직 약간 경계하고 있어도 열린 마음을 유지하기로 결심했어요. 마침내 비행기가 착륙하자 긴장한 마음으로 배가 떨렸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분주한 터미널 안으로 들어섰어요. 주변은 예전에 기억했던 모습과 달리 많이 달라 보였어요. 밝은 스크린들, 한국어와 영어로 깔끔하게 적힌 안내판들, 그리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로봇들까지 있었어요. 잠시 동안 저는 과거의 한국이 사라지고 새롭고 흥미로운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물론 아직 완전히 확신이 들지는 않았어요. 이 모든 개선이 방문객들을 위한 쇼에 불과한 것인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공항을 걸어 다니면서 점점 설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과거의 경험이 제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세심히 관찰하고 메모하면서 새로운 한국이 어떤지 배우기로 마음먹었어요. 비록 저는 처음에 다소 무시하는 태도로 이 여정을 시작했지만 속으로는 진실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이 진정으로 교통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과거 어려움을 성공의 발판으로 바꾸었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옛 추억 너머에 있는 진짜 한국을 직접 보고자 하는 결심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제 머뭇거리는 여정의 시작이었고 저는 앞으로의 모든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직하며 변화를 받아들이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터미널 안을 걸어 다니면서 주변의 모든 세부 사항들이 제 눈에 띄었어요. 밝게 빛나는 불빛들, 한국어와 영어로 깔끔하게 적힌 안내판들, 그리고 배경에서 들려오는 경쾌한 음악까지 모두 이곳을 현대적이고 따뜻하게 느껴지도록 했어요. 체크인 구역으로 걸어갈 때 저는 흥분과 긴장이 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영국에서는 공항이 보통 붐비고 시끄럽고 약간 혼란스러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조직적이고 차분해 보였어요. 여행자들이 각 구역으로 안내되는 명확한 표지판들이 있었어요. 짐을 들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돕거나 올바른 곳으로 안내해주는 로봇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여행의 모습인지 궁금해졌어요. 체크인 카운터에 도착했을 때 따뜻한 미소로 모두를 맞이하는 친절한 직원 한 사람을 보았어요. 절차는 아주 원활했어요. 여권을 제출하자 몇 초 만에 제 정보가 스캔되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어요.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탄했어요. 혹시 제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이후로 한국이 정말 많이 변한 걸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의구심이 조금 남아있었지만 이 경험은 이미 제 의견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체크인 후 저는 안내판을 따라 보안 검색대로 갔어요. 이곳 역시 절차가 빠르고 체계적이었어요. 보안 요원들은 정중하게 대해 주었고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영국처럼 긴 줄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전체적인 경험이 매끄럽고 스트레스 없이 진행되었어요. 깨끗한 바닥과 현대적인 기계들을 보며 진심 어린 호기심이 생겼어요. 잠시 후 저는 공항 청사에 도착하여 넓은 대기 공간에 앉았어요. 좌석 위에 있는 큰 스크린에는 여러 언어로 된 항공편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저는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을 받았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저는 한국이 과거의 실수에서 배워 방문객들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한 한국인 젊은 여성 여행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녀는 공항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녀의 열정이 전염되어 저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제 생각을 나누게 되었어요. 잠시 후 친절한 남성 한 사람, 진호 씨가 다가왔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자신을 교통연구팀의 대표라고 소개해 주었어요. 팬턴 교수님 환영합니다. 저는 교수님은 저희 나라와 교통 시스템을 탐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라고 분명하고 자신감 있게 영어로 말했어요. 진호 씨의 따뜻한 인사 덕분에 저는 한결 편안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진호 씨의 친근한 눈빛과 진실된 미소는 이번 여행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어요. 그 후 진호 씨는 공항 내의 독특한 특징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며 저를 안내해 주었어요. 터치 한 번으로 방향이 바뀌는 디지털 안내판들을 보여주고 공항의 보안과 체크인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도 설명해 주었어요. 걸으면서 저는 그의 설명을 귀담아 들었고 제 여정의 모든 단계가 얼마나 매끄럽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기술에 감탄했어요. 진호 씨가 이야기해 준 방식은 마치 제가 처음으로 이 혁신들을 함께 발견하는 듯한 느낌을 주어 저도 모르게 관심과 참여가 생겼어요. 저희가 출구를 향해 이동할 때 공항 곳곳에 한국 문화의 작은 터치들이 가득한 것도 눈에 띄었어요. 아름다운 예술 전시, 전통 한국 디자인이 가미된 편안한 휴식 공간, 그리고 현지 간식을 맛볼 수 있는 작은 라운지까지 있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차분하면서도 활기차서 공항의 모든 부분이 방문객들이 환영받고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도착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마음속 태도가 크게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예전의 의구심들이 사라지고 대신 호기심과 진심 어린 관심이 생겼어요. 한국이 현대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따뜻함과 환대를 잃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히려 기술과 전통이 어우러져 사랑과 발전을 모두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분주한 인파 속에 서 있으면서 저는 이번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공항에서 받은 인상 깊은 환영이 앞으로 펼쳐질 눈을 뜨게 하는 경험의 무대를 이미 마련해 주었어요. 저는 직접 배우고 탐험하며 한국이 이룬 놀라운 변화 뒤에 숨은 진실을 스스로 확인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의 대중교통을 탐험하는 날인데 기분이 복잡했어요. 아직은 약간 조심스러운 마음이 남아있었지만 들은 멋진 이야기들이 진짜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기대감도 컸어요. 그래서 친절한 가이드 진호 씨를 만나 함께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걸어가면서 주변 도시가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느꼈어요. 높은 건물들, 밝은 네온사인들, 그리고 분주한 거리들이 마치 현대 영화 속 한 장면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하철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벽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명확하게 적힌 안내판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플랫폼 위에는 큰 디지털 스크린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곳에는 역 이름과 다음 열차가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들어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플랫폼에 발을 내딛고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 공간은 넓고 탁 트여 있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저는 영국에서 경험했던 혼잡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웠던 지하철역들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이곳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차분했어요. 열차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은 디지털 스크린을 확인하며 다음 승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 무리의 10대들이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 신나게 대화를 나누는 소리와 역 정보를 읽으며 미소 짓는 한 노부부의 모습도 들렸어요. 그런 평범한 일상 풍경들이
서울 시민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잠시 후 열차가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어요. 문이 부드럽게 열리면서 승객들이 차례대로 들어왔어요. 저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앞으로 펼쳐질 여정에 대한 호기심을 느꼈어요. 열차 내부는 밝고 좌석은 편안하며 조명이 선명했어요. 또한 열차 내부에는 큰 스크린들이 설치되어 있어 여러 언어로 된 지도와 다음 정거장 이름들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기술 덕분에 경험이 아주 쉽고 편리해졌다는 것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분주한 거리, 울창한 공원, 그리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어우러져 있었어요. 저는 열차의 조용한 웅얼거림을 들으며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을 받았어요. 진호 씨는 한국에서는 시간 약속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열차가 정시에 출발하고 도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진심으로 일에 신경 쓴다면 대중교통이 얼마나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지하철을 탄 후 진호 씨와 저는 시내버스 시스템도 보러 갔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도 지하철역만큼이나 깔끔했어요. 정류장에는 버스 도착 시간이 명확하게 표시된 디지털 보드들이 있었어요. 저는 매끄럽게 정비된 버스가 도착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버스 외관은 반짝반짝 빛났고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버스 문이 열리자 승객들이 질서 있게 탑승하는 모습을 보았고 저는 앞쪽 자리에 앉아 버스가 도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부드러운 진동을 느꼈어요. 버스 안에서는 작은 세부사항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시각적, 청각적으로 승객들에게 다음 정거장을 알려주는 명확한 안내방송이 있었어요. 좌석은 편안했고 버스가 혼잡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차분하고 친근했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니 가족, 학생들, 그리고 노년층의 사람들이 함께 타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 모습은 대중교통이 사람들을 배려하는 공동체로 모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버스를 타는 동안 한 한국 여학생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녀는 이 버스 시스템 덕분에 매일 학교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녀의 시스템에 대한 열정이 전염되어 저도 점점 더 긍정적인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기술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친절함, 시간 준수, 그리고 배려가 바로 그 핵심이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지하철과 버스를 모두 이용했는데 모든 순간이 새로운 발견처럼 느껴졌어요. 서울의 대중교통은 효율적이고 편안하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예전의 의구심들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대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점점 더 큰 감탄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저는 현대기술과 배려하는 마음이 함께 작용하면 일상적인 이동이 얼마나 멋진 경험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을 다 둘러본 후에 가이드 진호 씨는 한국의 교통을 더 알아볼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어요. 그래서 저희는 큰 고속도로 휴게소로 향했어요. 예전에 영국에서 간단한 휴게소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번 휴게소는 전혀 달라 보였어요. 휴게소로 가는 길에 저는 도로가 매끄럽고 깨끗한 것을 눈여겨봤어요. 하늘은 맑고 밖의 풍경은 푸른 들판과 정돈된 동네들이 가득했어요. 휴게소에 도착하자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곳은 마치 작은 쇼핑몰처럼 생겼어요. 많은 식당, 편의점, 심지어 약국도 있었어요. 모든 것이 아주 체계적이었어요. 예전에 영국의 휴게소가 때때로 지저분하고 별로 흥미롭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세부사항이 꼼꼼하게 계획된 것 같았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음식, 화장실, 기타 서비스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는 안내판들이 있었어요. 가족, 여행객, 트럭 운전사들이 모두 행복하고 차분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차를 주차하고 진호 씨와 함께 휴게소 주변을 걸어 다녔어요. 진호 씨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공공장소를 깨끗하고 정돈되게 유지하는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서로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거예요.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방문객들이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구분된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이들조차도 올바른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이 단순한 행동 하나하나에서 이 나라의 배려의 정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휴게소를 다 둘러본 후 진호 씨는 또 다른 특별한 곳으로 저를 데려다 주었어요. 바로 현대적인 교통관제센터였어요. 이 센터는 거대한 스크린과 컴퓨터들로 가득 찬 큰 건물 안에 있었어요. 센터에 들어서자 저는 마치 미래 속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방 안은 시원하고 조용했으며 부드러운 조명과 기계들이 일정하게 작동하는 웅얼거림이 들렸어요. 모든 벽에는 도시의 지도와 함께 교통 흐름, 사고, 심지어 날씨 업데이트를 색깔 있는 선으로 보여주는 큰 스크린들이 붙어 있었어요. 한 엔지니어는 저희 시스템은 카메라, 센서, 차량의 GPS 같은 여러 자료를 모아서 빠르게 판단해
교통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흐르도록 도와주어요.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기술적인 부분에 감탄했지만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엔지니어들과 직원들은 집중하면서도 따뜻해 보였어요.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팀으로서 함께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젊은 엔지니어는 긴급 차량이 다가올 때 자동으로 신호등의 타이밍이 바뀌는 시스템을 직접 보여주었어요. 이 기술은 긴급 차량이 최대한 빨리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게 해서 생명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라고 말했어요. 스마트한 기계 뒤에는 모두가 안전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에 제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관제센터를 방문하는 동안 한국 정부가 시민들이 도로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누구나 간단한 모바일 앱을 사용해서 도로 파손이나 다른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진우 씨는 이렇게 하면 평범한 사람들도 도로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영국에서는 수리가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었던 것을 떠올렸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 마치 한 가족처럼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느껴졌어요. 휴게소와 교통관제센터에서 보낸 하루는 기술 그 이상을 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저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배려, 책임감, 그리고 팀워크라는 강한 정신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단지 빠른 열차나 스마트한 신호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관제센터를 나서면서 저는 이 나라와 강한 연결고리를 느꼈어요. 한국의 발전은 바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분들의 세심한 노력과 꼼꼼함이 첨단 기계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어우러진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이런 기술과 공동체 정신의 조화를 직접 목격할 수 있어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진정한 힘이 배려하는 문화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의구심과 옛 기억을 가지고 왔지만 이제는 희망과 감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매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삶과 교통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한국의 놀라운 시스템들을 하루 종일 둘러본 후 저는 호텔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침대에 앉아 옆 탁자 위에 작은 램프를 바라보며 여러 감정이 뒤섞인 마음을 느꼈어요. 오늘 하루 동안 깨끗한 고속도로와 스마트한 교통, 관제센터, 모든 것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지켜주는 따뜻한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런데도 제 깊은 속에서는 의심과 걱정이 마치 폭풍처럼 일었어요. 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영국에 있는 연구그룹으로부터 휴대폰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분명한 지시를 내렸어요. 영국의 교통 시스템이 여전히 최고임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은 제게 이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동료들은 제가 한국을 비판하고 몇 가지 문제점들에만 초점을 맞추길 기대했어요. 제가 목격한 모든 발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켠이 아파왔어요. 마치 진실을 말해야 하는 제 의무와 권력을 기쁘게 해달라는 압박 사이에서 싸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작은 방을 둘러보았어요. 벽은 부드러운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멀리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는 그날 본 모든 밝은 디지털 스크린, 깨끗한 열차, 그리고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들을 생각했어요. 분명 한국은 기술과 친절이 함께 어우러진 나라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진실을 숨겨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생각에 제 속이 아릿했어요. 저는 노트와 펜을 집어들고 오늘 하루 관찰한 것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역의 디지털 안내판, 정돈된 버스 정류장,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느낀 공동체 정신 등 모든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묘사했어요. 한 단어 한 단어가 한국을 가득 채운 따뜻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떠올리게 했어요. 그러나 글을 쓰면서 동시에 연구그룹에서 들은 거친 말들도 떠올랐어요. 만약 한국의 문제점들을 부각시키지 않으면 제 보고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였어요. 저의 마음은 진실을 말해야 하나 제 경력이 상처받더라도 분명 더 나아진 나라에 대한 내 감탄을 감출 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 경험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날 일찍 진우 씨와 나눈 대화를 기억했어요. 진우 씨는 여기서는 기술이 발전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진짜 힘은 사람들의 배려와 존중의 정신에 있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메아리 쳤어요. 저는 그때부터 한국은 단지 현대적인 기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 미래를 생각할수록 그 결정의 무게는 점점 더 커졌어요.
느꼈어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교통 전문가로서 제 경력을 쌓아왔고 제 평판은 제출한 보고서에 달려 있었어요. 만약 연구그룹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비판을 받거나 심지어 직장을 잃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저는 제가 본 것을 거짓말로 감출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친절한 얼굴들,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한국에서 느낀 안전함을 매 순간 기억했어요. 마치 이 나라가 제게 다가와 그 마음의 일부를 나눠준 것 같았어요.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계속해서 정성껏 글을 썼어요. 지하철의 부드러운 승차감, 버스의 명확한 안내 방송, 그리고 공공장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모습을 하나하나 적었어요. 교통관제센터에서의 팀워크와 도로 문제를 신고하고 해결하는 공동체의 노력을 모두 기록했어요.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지금 제가 느끼는 한국에 대한 존경과 희망이 담기도록 했어요. 글을 쓸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용기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그 조용한 호텔방 안에서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진짜 본 것과 느낀 것을 보고서에 담기로 했어요. 연구 그룹에서 어려운 결과를 받아들이더라도 말이에요. 과학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제 의무는 진실을 나누는 것임을 확신했어요. 그날 밤 노트북을 덮으며 저는 불안하면서도 동시에 자랑스러운 마음을 느꼈어요. 어려운 선택을 한 것이 분명했지만 그 선택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오래된 편견을 넘어 변화와 발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랐어요. 마지막으로 제 보고서를 검토하기로 했어요. 책상에 앉아 디지털 안내판, 시간 엄수하는 열차, 그리고 교통관제센터에서의 팀워크에 대해 제가 쓴 글을 다시 읽었어요. 버스에서 들린 또렷한 안내방송 소리와 지하철의 부드러운 웅얼거림, 낯선 이들의 미소, 그리고 만난 모든 분들의 서로 존중하는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진실되고 생생하게 느껴졌고 마치 제 마음이 직접 쓴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제 보고서가 영국에 있는 몇몇 동료들을 당황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제가 옛 문제들에만 집중해서 한국을 영국보다 못하다고 비교하기를 기대했어요. 그러나 저는 변화가 얼마나 강력한지 배웠어요. 한국은 과거의 문제들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진실은 간단했어요. 기술이 사람들의 친절함과 함께 작동할 때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보고서를 마무리한 후 저는 호텔 로비로 나갔어요. 그곳에서 진호 씨는 작은 소포를 건네주었어요. 소포 안에는 진실이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문구가 한국어와 영어로 적힌 전통 부채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부채를 들고 미소 지으며 이 나라에서 경험한 모든 무게를 느꼈어요. 이 부채는 우리의 여정이 힘들더라도 진실과 이해가 우리를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어줄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밖으로 나서서 공항을 향해 걸어갈 때 저는 서울의 아름다운 거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어요. 제가 선택한 진실을 말하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나누겠다는 선택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어요. 제 보고서가 한때 한국의 발전을 의심했던 분들의 의견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랐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보고서가 다른 이들에게 변화와 다양한 문화를 배우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기를 희망했어요.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구름들을 보았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제가 목격한 친절, 혁신, 그리고 공동체의 모든 순간들이 다시금 재생되었어요. 배운 교훈들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저는 이 새로운 비전을 동료들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언젠가는 더 많은 분들이 발전이 오래된 기준이 아니라 성장하고 배우며 서로를 돌보려는 의지로 측정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저는 이번 여정이 제 경력과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음과 생각을 열면 옛 믿음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어요. 저는 제 일에 대한 새로운 열정과 다양한 문화를 잇는 다리를 놓으려는 의지를 느꼈어요. 제 보고서는 단순한 종이 위의 글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이자 모든 이들이 발전의 진실을 받아들이도록 부르는 외침이 될 거예요. 이 새로운 시작은 밝고 희망차게 느껴졌고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영국 펜턴 교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지하철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깨끗하고 정확합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힘내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